안녕하세요. 페이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의 말투만 들어봐도 살아온 환경과 인품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는 부드러운 말투나 존중의 말투를 사용해서 자신의 품격을 올려주는 화술이 필요한 건데요. 특히 50대의 말투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반추해보고 또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되기도 하지만 모든 문제 역시 말투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마흔만 넘어도 꼰대 소리를 듣는 요즘인데 나 때는 말이야처럼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투는 없는지 이 책을 통해서 지금 나이에 걸맞는 말투와 목소리, 태도를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50의 말은 오직 금과 같아야 한다. 급하게 서류 하나를 보내야 할 일이 있었다. 내가 직접 가기는 싫고 귀찮았다. 내 월급이 얼만데 이런 문서 하나 들고 왔다 갔다 해야 해. 그래서 퀵서비스를 불렀다. 10분이 지났다. 뭐야, 왜 이렇게 느려? 20분도 넘어서야 두툼한 가죽 옷을 입은 아저씨가 오셨다. 나는 얼굴을 찡그렸다. 상대방에겐 점심시간 전까지 보낸다고 했는데 벌써 11시가 다 됐다. 지금 출발하면 1시간은 걸릴 텐데 게다가 혹시라도 이 아저씨가 늑장이라도 부리면 어쩌지? 볼멘 소리가 나왔다. 아저씨 왜 이렇게 늦게 오세요? 점심시간까지 보낸다고 했는데 빨리빨리 좀 오시지. 마음씨 좋아 보이는 퀵 아저씨는 허허 웃으시며 네,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는 무사히 전달해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는 서류 봉투를 받아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속으론 왜 저렇게 여유를 부리는 거야? 하며 기분이 나빴지만 빨리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말하는 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조금 후 다행히 상대방으로부터 잘 받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그래, 빨리빨리 해달라고 퇴근하지 않았으면 분명히 늦었을 거야.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 일은 그렇게 잊혀지나 싶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추석을 앞둔 때였다. 옆자리에 김 대리가 퀵서비스를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퀵서비스 아저씨가 왔다. 일전에 내 서류를 처리해준 바로 그분이었다. 김 대리가 아저씨에게 보낼 물건을 전달했다. 아저씨의 허허하는 넉넉한 웃음소리와 사무실 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릴 때쯤이었다. 김 대리가 퀵서비스 아저씨의 뒤에 대고 이렇게 말했다. 추석 전이라 도로가 혼잡할 텐데 조심해서 배달하세요. 50대의 나와 30대의 김 대리. 도대체 세상을 누가 더 잘 살아낸 것일까? 빨리빨리를 외치던 나의 불친절한 단어가 조심해서라는 김 대리의 언어에 비교되어 너무나 부끄러웠다. 퀵 기사 아저씨는 누군가의 아빠요, 남편이며 아들일 텐데 왜 나는 사람을 상대하는 말을 하지 못하고 물건을 상대하는 것 같은 말을 했던 걸까? 나의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니었다. 사람을 그저 일종의 도구나 수단으로만 보는 짐승의 언어였다. 나는 성숙한 판단을 제대로 배울 겨를도 없이 그냥 늙어버린 것만 같았다.
세상의 흐름에 뒤처져 있음에도 나름대로 잘한다고 착각하면서 살아온 것이다. 말에는 값이 있다. 말을 주고받을 때는 금화와 은화만 사용하시오라는 프랑스 속담도 있지 않은가. 말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기는커녕 상처만 주면서 나의 가치를 깎아먹고 남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는 이 말투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나의 말투는 어쩌면 그토록 경박하고 급하기만 했던가. 삶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핑계로 가끔 멈춰서 돌아보는 여유 하나도 없는 50대가 무슨 제대로 된 50대인가. 이 세상은 50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노인과 아이, 여성과 남성 등 우리 모두의 것이다. 모두를 위해 모두를 배려하는 말투. 지금이라도 새로 배우면 어떨까? 코로나19 이후 택배 물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다시 퀵서비스 아저씨를 뵙게 된다면 이렇게 말해야겠다. 요즘 물량이 많아 힘드시죠? 조심히 가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흰머리는 지혜가 아닌 나이를 나타낼 뿐이다. 지혜는 성숙한 말투에서 비롯된다. 나는 50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말투를 하나씩 배워가고 있다. 상대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으면 좋다고 말한다. 50대는 과묵함이 미덕이라고 배웠다. 넘어져도 아프다는 신용을 안 하고 묵묵히 다시 일어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진정한 실패란 넘어지는 게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그동안 배워온 소통 방식이 딱 그랬던 것 같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 이렇게 말하던 선배들도 있었다. 개떡 같은 말에 개떡이라고 말하지 못했던 우리 50대의 청춘 시절이 너무나 아쉽다. 그래서일까? 50은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는데도 미숙하다. 몇 년 전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는 TV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다. 그 드라마의 OST로 사용된 노래가 있는데 가수 신승훈의 노래인 너에겐 들리지 않는 그 말이다. 주인공들이 서로 다가설 수 없는 아픈 상황과 그 속에서 한층 깊어진 인물들의 감성을 잔잔히 보여주는 서정적인 노래였다. 감성적인 신승훈의 노래만큼 가사 역시 아름다웠다. 마지막 가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너에게 들리지 않는 그 말, 사랑해. 가수의 목소리가 편하게 들려서 이 노래를 좋아한다. 하지만 가사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 말은 상대방에게 들려야 하는데 들리지 않는 말은 모두 헛것일 뿐이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말해야 하며 이것은 용기다. 자신에 대한 용기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다. 시간의 순간마다 매듭을 지어야 할 순간이 있는데 특히 사랑의 경우는 그 시간을 놓치면 말의 힘이 약해지고 만다. 우리는 사랑의 말을 해야 할 시기를 자주 놓친다. 물론 사랑이라는 생각은 저마다의 마음에 주어진 특권이다. 그러니 그 생각을 표현하고 말고는 각자가 알아서 하는 일이다. 다만 사랑이라는 특권을 자기 일상에서 실현하고 싶다면 반드시, 정말로 반드시
자신의 입으로 표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미국의 전설적인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자. 칭찬을 마다할 사람은 어디 있단 말인가? 사랑의 현장에 있는 50대에게는 지나친 서두름만큼 안이한 기다림도 문제이니 말이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50대의 생각이 그저 신승훈의 노래 가사처럼 너에게 들리지 않는 말이 되어선 안 된다. 그러니 지금 용기 내어 말해보자. 사랑해라고.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른다. 그러니 남편과 아내,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 말해보자. 사랑한다고. 만약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부터를 가까이. 죄수가 교도소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이라는 단어라고 한다. 만약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이러한 가정들 말이다. 부질없는 생각이라는 건 그들도 알고 있다. 하지만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시간 속에 던져진 그들이기에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게 된다고 한다. 만약 그때 사업을 확장한다면서 고금리 대출에 손대지 않았더라면, 만약 부도 직전에 회사를 일으키겠다고 사채업자를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만약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되뇌어 봐야 자신에게 돌아오는 건 마음의 아픔뿐이다. 어디 죄수뿐이겠는가? 만약이라는 단어에 갇혀 있는 건 나도 마찬가지다. 차마 부끄러워서 말할 수조차 없는 수많은 만약의 목록은 50이 되어서까지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런데 만약은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자존심 지키기일 수도 있으니 무작정 배척해야 할 단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50이 되어서도 만약이라는 생각의 그늘에 깊게 빠져 있다면 자신에게 벌을 주고 있는 것과 같다. 50대는 만약이라는 단어와 헤어질 나이다. 대신 가까워질 단어가 하나 있다. 바로 이제부터다. 이미 틀어져서 바로잡을 수 없는 일을 더듬거리며 원인을 찾는 대신 앞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예측하고 미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인생은 선택이 가득한 하루하루로 이루어져 있다. 50의 말투에 이제부터라는 단어를 습관화한다면 늘 해오던 것과는 다른 정반대의 선택을 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자신의 진부함에 반항하고 반역해 보는 건 꽤 괜찮은 일이다. 자기 자신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만이 성공에 이른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만약에 얽매이지 않는 대신 이제부터를 외치는 50대의 말투다. 하루에 10번 음매만 해도 목소리가 바뀐다. 50의 말투에는 50의 목소리가 어울린다. 50대의 말투에 30대의 목소리,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 목소리도 변하는데, 물론 가래가 끓는 듯한 목소리가 좋다는 건 절대 아니다. 담배 연기와 술에 찌든 50대의 목소리는 듣는 것만으로도 짜증스럽다. 얼굴을 보면 살아온 세월이 보인다고 하는데, 목소리를 들으면 그의 품격이 보인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한 여성분과 대화를 나누게 됐다. 우연히 여행지에서 만난 분이다. 오랜 방황을 거쳐 현재는 싱글로 살고 있다는 여성분. 언젠가는 다시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이상형은 어땠을까?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아니었다. 목소리. 좋은 목소리를 가진 분과 함께하고 싶다고 했다. 콘트라베이스, 바순. 그런 소리를 지닌 남자가 품격 있어 보여요. 바이올린의 목소리를 지닌 남자라면 매력 없을 것 같아요. 취향 존중의 시대다. 그분의 말에 반은 공감하고 반은 반감을 가졌을 것이다. 사실 목소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럼에도 문득 나의 목소리를 되돌아보게 됐다. 사실 그분이 했던 말과 비슷한 얘기를 이미 들은 적이 있었다. 한참 인문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인데 동의보감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강사와 수강생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한 여성분의 목소리에 힘이 없고 가는 것을 보고 강사가 이렇게 말했다. 목소리에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 몸이 약한 겁니다. 상대방에게 우습게 보이기도 하고요. 목소리 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간단합니다. 황소의 울음소리를 하루에 10번만 연습해보세요. 음매. 자, 다른 분들도 함께 해보세요. 음매라고 할 때 바로 그 소리의 높낮이를, 그리고 그 소리의 빠르기를 기억하세요. 나는 목소리가 다소 하이톤이다. 게다가 말의 속도도 빠르다. 예전에야 그런 걸 굳이 알아차릴 이유가 없었는데 요즘엔 슬슬 나의 목소리, 그리고 말의 속도를 교정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말이 빨라질수록 목소리도 높아진다. 높아진 목소리에는 내가 전하고 싶은 본질적 내용이 사라지고 짜증과 분노만 상대방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 50에는 50에 맞는 목소리와 말의 속도가 있다. 늦었지만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10번씩 음매의 소리를 내어보자. 왜? 라고 묻기 전에 그래 라고 말한다. 왜 카페를 하겠다는 거니? 왜 좋은 직장은 그만둔 거니? 왜 결혼했는데 아기를 갖지 않는 거니? 젊은 세대들을 향한 50의 이런 말들은 정말 최악이다. 기분 좋은 사람이 되어도 모자랄 판에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말투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아예 왜냐고 묻지 말라고 대놓고 말한다. 진정 자신들을 걱정한다면 힘 빠지는 소리는 하지 말고 사는 모습 그대로 지켜봐달라는 요청일 테니까 맞는 말이다. 걱정이 된다면 그들이 운영하는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더 팔아주고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슬그머니 팁이라도 주고 나오는 게 옳은 말이다. 쓸데없는 말은 그만두고 그래도 말을 꼭 한마디 해야겠다면 이렇게 얘기해 보길 바란다. 카페를 차린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넌 정말 사장님이 어울린다고 생각했어. 네가 직장을 그만둔 걸 보니 정말 그 회사가 좋지 않았던 게 틀림없어. 너희 둘만의 생활에 충실할 줄 아는 모습이 당당하고 멋져. 이렇게 말할 수 없다면 제발 그 입을 다물라. 새로운 맛을 느끼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말이 있다. 낯선 감각을 받아들이기 위해 뇌가 긴장하고 반응하기 때문이란다. 또래의 친구를 만나기보다 40대를, 30대를, 그리고 20대를 더 만나야 한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색깔은 달라진다. 늘 그렇고 그런 사람들, 늘 만나고 또 만나는 사람들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해서는 지식과 경험과 도전의 범위 역시 늘 거기서 거기일 뿐이다. 쓸데있는 소리도 한 번으로 충분하다. 하물며 쓸데없는 소리는 그 한 번조차 누군가에는 불편함이다. 특히 왜라는 말이 그렇다. 누군가를 이른바 취조하듯 몰아붙이는 왜라는 말, 하지 않는 게 옳다. 망치를 들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는 말처럼 말투라는 망치로 누군가를 함부로 치려는 시도부터 자제해야 한다. 그러니 50이라면 왜를 반복하며 상대방의 걱정을 부추길 게 아니라 그래를 말하면서 걱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게 맞다. 50이 됐다. 솔직히 노후에 홀로 외롭게 생활할 나의 모습을 아주 가끔 그려보게 된다. 내 주변 사람들이 떠나갈 것을 상상하면 좌불안석이 되고 이미 실제로 떠나간 사람을 향해서 욕이 나오려고 한다. 하지만 그런 단절의 감정보다는 여전히 내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을 생각하며 말투를 다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고 싶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함께 살아갈 아름다운 사람들로 가득 채우고 싶다면 누군가의 모습을 함부로 탓하는 말투가 아니라 누군가의 모습에 왜를 퍼붓는 말투가 아니라 50이 될 때까지 갖고 온 지혜를 차분하게 나눠주려는 말투가 우선이다. 사회적 체면과 이별한다. 50은 갱년기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약해지는 시기이고 남아있는 포도주가 쉬어지듯 성말라 갈 것이다. 물론 저녁은 낮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준다는 말처럼 낮에 엉망으로 지냈는데 저녁이 환희로 가득하기를 바라는 건 욕심이다. 하지만 50이라면 아직은 저녁이다. 밤은 저녁이 어떠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도 미래는 희망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변화가 힘든 것은 당연하다. 변화란 지금까지의 생활 양식과는 달라져야 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화살은 맞을 수 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을 맞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다. 숲에 사는 노루가 사냥꾼에게 화살을 맞았다. 도망칠 수 있다면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 그런데 노루는 어디서 화살이 온 거지라며 주위를 둘러본다. 그러다 두 번째 화살을 맞는다. 누구나 한 번 사는 인생이기에 첫 번째 화살은 맞을 수 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이 내 몸을 관통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변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고수해온 습관을 돌이켜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담담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자신을 바꾸는 것. 인생 기획안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뜻깊은 과정이 필요하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듯이 한 번 맞은 화살은 결과적으로 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만은 피해야 한다.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고자 변화하려는 노력은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펼쳐진다. 그 변화를 위한 주제를 세 가지로 구분하면 건강과 계획, 그리고 말투다. 우선 건강은 신체적 노화 과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자연 현상이다. 하지만 건강 관리를 포기해서는 안 되며 최소한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라도 해야 한다. 뜬금없이 헬스장을 등록해서 복근을 꿈꾸자는 말은 아니다. 우선 편하고 가벼운 운동화 한 켤레를 사서 저녁에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부터 시작한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일상이 변하면 삶이 달라진다.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몸을 움직이는 건 의외로 머리를 맑게 해준다. 최근에는 변화하려는 노력을 좀 더 집중하고자 복싱을 배우기 시작했다. 줄넘기가 버겁긴 하지만 3분 동안의 잽을 던지는 시간이 괴롭긴 하지만 운동을 마치고 샤워를 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의 상쾌함은 이전에는 못 느꼈던 쾌감이다. 다음으로 계획이다. 50이라면 이제 퇴직 후 또는 은퇴 후의 생활을 고민해야 한다. 막연한 꿈을 꾸는 것은 젊었을 때로 족하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앞날 걱정을 하면서도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무계획을 넘어 현실 회피다. 예를 들어 재밌긴 하지만 돈이 제법 드는 골프를 그만두는 것이다. 또 관계를 맺는데 연연해 술값으로 적지 않은 돈을 날리는 것. 여행 다녀오느라 수백만 원을 쓰는 것과도 작별해야 한다. 최근에 나는 골프에 소비하던 돈, 여행에 낭비하던 돈을 배움에 투입하고 있다. 독서 모임에 참석하고 요가와 명상을 배우며 새로운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그룹에 참여하기도 한다. 여행도 경험이겠지만 나의 영혼과 몸, 그리고 누군가와의 관계에 돈을 투입하는 건 꽤 근사한 경험이었다. 아마 앞으로도 쭉 이어나갈 듯하다. 마지막으로 말투다. 말투는 인간관계 개선의 핵심이다. 말투를 바꾸고 싶다면 우선 50 이전에 우리를 옥죄었던 명함에 새겨진 사회적 체면과 이별해야 한다. 사회적 가면을 썼던 내가 아닌 나로부터 탈출하는 게 먼저다. 비싼 몸값을 증명하겠다고 그동안 후배들에게 싫은 소리도 많이 했다. 하지만 이제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면서 말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나 역시 50이 되기까지 여러 개의 가면이 있었다. 가면에 따라 체면을 차린다면서 없는 나를 억지로 내보이느라 탈진하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도 주었다. 특히 직장에서 나의 말투가 문제였다. 후배를 생각한다면서 상대방에게 상처만 주는 의미 없는 말을 쏟아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건강을 위한 산책도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좋지만 무엇보다 말투의 변화로 50의 변화를 시작하기로 했다. 말은 곧 나다라는 말처럼 나를 드러내는 건 말 한마디, 말투 하나다. 말투는 영혼의 숨결이며 말은 행동의 그림자다. 50이 되기 전까지 나는 타인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 강한 말투에만 익숙했다. 어렵겠지만 유연하고 아름다운 말투를 배우고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보자.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는 말처럼 좋은 말투를 찾아서 배우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알아낸 괜찮은 말투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누구를 만나든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심 어린 응원을 하는 50. 정말 멋지지 않은가? 혹시 당신의 거칠면서도 배려라고는 전혀 없는 말이 여전히 통한다고 믿고 있다면 늙은 호랑이는 개들의 웃음거리라는 아랍의 속담을 기억했으면 좋겠다.